정권교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희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권교체를 이룬다고 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작업복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디 이제 사무직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사업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들 각자가 국가가 실현해 주기를 원하는 어떤 정의, 선 이런 것들을 정권교체를 이룬다고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확실하죠? 이 어떤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욕하면 안 돼요.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하는 과정에 뭐 당구 전문용어로 삑사리를 냈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욕을 얻어먹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우리들의 소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개인은 어디도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인간적인 실수든 제도의 허점이든 시스템의 오류든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한다고 다 실현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정권교체를 한다고 해서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못하면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물론 한나라당 좋아하는 분들은 예외로 하고요.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 정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권교체를 내년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승리하고 대선에서 다시 야권연합이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꾼다든가 또는 정치구도를 좀 더 개선해서 한나라당이 다시는 국가 권력을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 제1야당 민주당의 혁신이 성공해야 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지난 시기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해온 정당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당이 지역적 기반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지만 아직 못 벗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는 빠르게 변화해서 정권교체를 소망하는 주력군, 야권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는 주력이 바뀌고 있어요. 3040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30대와 40대가 거의 3배 규모로 압도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 박원순 후보에게 표를 모아줬어요. 20대보다 더. 그러니까 이 정치 변화, 정치 혁신의 새로운 주력군으로 3040 세대가 지금 등장했어요. 이미 대도시, 도시의 3040 세대가. 민주당은 혁신을 통해서 이 흐름을 자기 것으로 올라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없던 당원을 확보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없던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혁신에 성공하고 집권에 다가설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통합전되냐 단독전되냐 뭐 결정하는 걸 한다는데 제가 좀 전까지 문자 받았을 때는 분위기 심상치 않다고 오늘 의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제가 민주당 원도 아닌데 왜 관심을 갖겠어요. 야권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야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처럼 자신 없고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없고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렇게 제1야당이 돼 있어서는 야권의 연합이 힘있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혁신, 기존의 오래된 기반을 넘어서서 국민 속에서 새로운 기반을 획득하기 위한 개방, 당원구조의 혁신, 당 운영의 혁신, 노선의 혁신, 이것이 민주당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잘 혁신해야만 진보당도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진보통합당이 통합뿐만 아니라 혁신에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진보신당이 안타깝게 이런 분위기면 다 통합했을 것 같은데 근데 거제 같은 분위기면 진보신당, 노동당, 참여당이 다 통합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진보신당 당원들이
그런 통합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내부에서는 등대 정당을 한다. 존중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올바른 소신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존중해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라도. 지금은 워낙 절박하니까 함께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지금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진보신당은 전체적으로 못 왔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과 새집고 통합연대가 통합을 합니다. 조그만 당들인데 통합한들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통합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통합에만 그치면 의미가 적을 것이다. 진보도 혁신해야 돼요. 왜 현 양당 정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왜 진보정당을 지지해주지 않고 안철수 교수를 지지할까요? 그것은 뭔가 현실 정치의 아성에 도전하는 우리 진보정당들이 무언가 국민들의 마음에 착 감기는 정치를 못했기 때문이죠. 한 개인이 해내는 일을 세력이 10수년 동안 못 해내잖아요. 민심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참여당, 노동당, 진보신당 각각 왜 우리는 국민의 사랑과 신임을 받지 못했나 이런 점에서 대해서 매번의 선거는 한나라당, 민주당만 심판받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보정당들도 함께 다 평가받아 왔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평가는 매우 야박했죠.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참여당 6.7%, 민주노동당 7.3% 너무 소박하잖아요. 왜 우리는 남들처럼 20% 30% 못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잘 헤아려서 아주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혁신하는 노력이 통합과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이 노력은 일단 통합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27일의 민주노동당 당대회 1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국민참여당의 전당원 대회, 전당원 투표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노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각각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잘 혁신해서 발전해야 되고 새로운 진보통합당은 진보통합당대로 잘 혁신해서 발전하는 것. 팀플레이를 하려면 선수 개개인이 역량이 좋아야 이기죠. 우리 축구 국가대표 하는 거 보면 감독이 뭐 아무리 훌륭해도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이 부족하면 못 이기거든요. 팀플레이를 논하기 전에 공을 간수하는 능력, 돌파를 할 수 있는 스피드, 그죠? 이런 게 우선 있어야 팀워크도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팀워크를 맞추려면 민주당과 진보통합당이 각각 자기의 역량을 피워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저는 야권의 대통합이 옳으냐 아니면 혁신한 민주당과 그 다음에 진보통합당이 연합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답이 없는 문제라고 봐요. 둘 다 옳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논리적으로 옳다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느 쪽이든. 진보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모두 모이고 민주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모이면 한 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일일 것이요. 그러나 마음이 거기까지 모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마음이 모이는 만큼 통합하고 또 서로 믿으면서 연합하는 것. 이것도 대통합 못지않게 또한 훌륭한 일이다. 이 둘은 원론적으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다 하나로 합치도록까지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렇게 형편을 살펴보니까 그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 조그만 국민참여당 하나도 통합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 큰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선거는 내년으로 다가와 있고 지금 현실적인 것은 진보통합당이 통합을 완결해서 혁신하고 발전해가고 민주당도 혁신해서 발전해가면서 둘이 사이좋게 각각 국민들에게 요구받는 만큼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죠? 민주당처럼 지지율이 높은 정당은 큰 책임을 지고
우리 진보통합당처럼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낮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민주당만큼은 가기 어렵겠죠. 그리고 인적인 역량도 아직은 다소 부족하죠. 그러면 그런 만큼 좀 작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큰 책임을 맡은 선수와 좀 작은 책임을 맡은 선수가 서로 손잡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조금 제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백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한미 FTA 처리하는 걸 보십시오. 쪽수에서 밀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 정치라는 거는요, 오늘날 다수결로 하고 토론으로 하지만 원래 총칼들과 서로 죽이고 하던 이 전쟁을 문명화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점잖고 피도 안 흘리고 싸우지만 그 본성으로 들어가면 세력 싸움이고 숫자 싸움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획득했고 어느 정당이 국민의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청와대를 차지했느냐, 이 결과가 거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게임입니다. 살벌한 권력 투쟁이 그 내부에 잠복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거제 지역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오늘 막 와 계시고 한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여러 인재들이 있어서 경쟁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가보면 이분들이 단일 후보가 될 때 결국은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단일 후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한나라당 후보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으면 국회의원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150명 이상 되면 국회를 우리가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4월 11일이 총선인데 4월 11일 저녁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다시 모이셔서 앞에다가 큰 화면 하나 개표방송 설치해 놓고 맥주 파티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